여러분, 주변에 10년째 돈 좀 모이면 투자 시작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쯤 있지 않나요? 그 사람 지금도 그 말하고 있죠? 신기한 건 첫 자산을 만든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자산이 눈에 띄게 빠르게 생깁니다. 반면 아직 첫 자산이 없는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제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파트 1. 대한민국의 현실 데이터. 먼저 숫자부터 봅시다. 2025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약 4억 7천만 원입니다. 오, 나쁘지 않은데? 싶죠?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57%는 순자산 3억 원 미만입니다. 평균을 끌어올리는 건 소수의 자산가들이에요. 실제 중간가, 즉 딱 절반에 해당하는 가구의 순자산은 약 2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세대별 격차입니다. 40대는 평균 6억 2,714만 원, 50대는 6억 6,205만 원인 반면 39세 이하 청년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 1,498만 원에 다른 세대는 증가한 데 반해 오히려 0.3% 감소했습니다. 자산 형성의 사다리 자체가 끊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데이터 하나. 202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은 겨우 2.4% 증가한 반면 이자 배당 임대료 같은 재산소득은 무려 9.8%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를 완전히 압도해버렸다는 겁니다. 월급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과 자산이 있는 사람 사이의 간격은 매년 더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트 2. 첫 자산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첫 자산을 못 만들까요? 다들 돈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첫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심리의 문제입니다.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 머릿속에 동시에 세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첫째, 잃으면 어떡하지? 둘째, 아직 너무 적은데 좀 더 모은 다음에 하자. 셋째, 나는 투자를 잘 모르잖아.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2030 청년 투자자 대상 설문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싶지만 아직 안 하는 사람들의 54%가 방법을 몰라서 라고 답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10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을 약 2.5배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적으로는 계속 미루게 되는 겁니다. 2030 세대 투자 심리 조사에서도 이 패턴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2030 세대는 50대 이상보다 투자 과정에서 불안과 긴장감을 훨씬 크게 느낍니다. 반면 50대는 투자에서 기대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비율이 훨씬 높았어요. 왜 차이가 날까요?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첫 자산을 만들어 본 경험, 그 경험 하나가 심리적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파트 3. 첫 자산이 생기는 순간 뇌가 바뀐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0대 초반에 500만 원으로 처음 ETF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계좌 들여다보고 1%만 빠져도 밤에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시장이 10% 빠져도 지금이 더 살 기회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더랍니다. 그 마인드셋 하나가 바뀌고 나서 3년 만에 그분의 자산은 완전히 다른 수준이 됐습니다. 첫 자산이 생기는 순간 사람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이번 달 월급이 얼마야? 가 기준이었다면 자산이 생긴 후에는 내 자산이 이번 달 얼마나 일했어? 가 기준이 됩니다. 월급 300만 원짜리 직원으로 살다가 300만 원을 일하게 만드는 고용주가 되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실제로 자산 규모별 위험 회피 성향 데이터를 보면 자산 5천만 원 미만 계층이 가장 보수적으로 투자합니다. 반면 자산 7억 원 이상 계층이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합니다. 부자들이 더 무모해서가 아닙니다.
경험과 구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파트 4. 레버리지, 자본주의의 진짜 작동 원리. 첫 자산을 만들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돈으로만 해야 한다. 빚은 나쁜 거다. 그런데 대한민국 상위 1% 가구의 자산 구조를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의 평균 총 자산은 약 61억 원인데 평균 부채는 5억 8천만 원입니다. 부채 비율이 9.6%에 불과합니다. 반면 전체 가구 평균 부채 비율은 16.9%입니다. 부자들이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1% 가구의 소득 구조를 보면 근로소득이 44.7%, 재산소득이 38.5%입니다. 자산이 쌓일수록 점점 자산 자체가 소득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자산가들이 레버리지를 쓰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2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2억을 다 모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5천만 원 모아서 주택담보대출 1억 5천을 끼고 삽니다. 그 집이 3억이 됐을 때 5천만 원으로 1억 원의 수익을 낸 겁니다. 수익률 200%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바로 첫 자산을 만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물론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손실도 배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파트 5. 지금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첫 자산을 만드는 방법.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202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첫 자산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진입점 3가지입니다. 첫째, 소액 ETF 투자. 코스피 시장에서 단돈 10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S&P 500 ETF나 미국 나스닥 ETF는 적립식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넣는 것만으로도 자산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내 자산이 처음으로 시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경험 자체입니다. 실제로 오픈서베이 2026 금융투자 트렌드 리포트에서 향후 10년 내 자산 규모를 결정할 투자처로 금융상품을 꼽은 비율이 78.2%에 달했습니다. 부동산의 21.8%를 압도했습니다. 둘째, ISA 계좌 활용. 2026년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비과세 한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세금 절약만으로도 상당한 수익 효과가 있습니다. 첫 자산을 시작하면서 절세 구조까지 갖추는 일석이조 전략입니다. 셋째, 청약저축과 전세 레버리지.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렵다면 전세를 레버리지로 활용해 자본을 축적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전세금을 최소화하고 남은 돈을 투자에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마세요. 아주 작아도 좋습니다. 내 돈이 처음으로 나 대신 일을 시작하는 날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파트 6. 왜 첫 1억이 가장 어렵고 그 다음은 빨라지는가? 왜 많은 부자들이 첫 1억이 가장 어렵다고 할까요? 3가지 장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심리적 장벽, 손실에 대한 공포와 익숙하지 않은 불확실성. 둘째, 경험 부족, 시장의 등락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상태. 셋째, 구조이의 부족, 레버리지와 복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 상태. 그런데 첫 자산을 만드는 순간 이 3가지가 동시에 사라집니다. 실제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1억이 되려면 10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1억이 2억이 되려면 100% 수익률이면 됩니다. 1억이 10억이 되려면 1,000만 원이 1억이 되는 것과 동일한 배수지만 이미 1억짜리 자산이 있을 때는 부동산 레버리지, 배당 재투자, 사업 투자 등 훨씬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보다 구조에 있습니다. 첫 자산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 구조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오늘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첫 자산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고방식의 변화이고 레버리지의 시작이며 자산 구조의 출발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격차가 역대 최대 속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첫 자산을 만드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본 여러분에게 드리는 숙제 하나. 오늘 퇴근하고 나서 딱 10만원짜리 ETF 하나만 사보세요. 수익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자산이 처음으로 시장에서 일을 시작한 날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날이 여러분 인생에서 자산 구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레버리지의 진짜 의미를 다루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키우는 곳, 경제적 자유의 첫걸음, 자본 수업이었습니다.